얼마 전 불에 탄 승용차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이 여성의 남편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간 고창 90호 해수욕장 호환 정비 사업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보수를 냈지만 여전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직을 양보해 첫 번째 협치를 일궈냈지만 국민의당은 부의장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의장단 갈등을 풀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군산 연안도로가 확장 공사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금강 하구둑에서 군산 산업단지까지 이어져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불에 탄 승용차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숨진 여성의 남편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에 탄 승용차가 농수로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7시쯤 완전히 불에 탄 승용차 안에서 53살 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비 쪽에서 교통사고로 지금 일단 보고 조사하는 것 같은데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한 사건. 하지만 끔찍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차량이 불타기 전에 이미 숨져 있었고 불도 차량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고 씨의 남편 55살 최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의 수상한 행적 때문입니다. 최 씨는 아내의 차량이 불타기 4시간 전 사건 현장에서 600m가량 떨어진 이곳에 미리 자신의 차량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2차례나 택시를 갈아탄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부검도 반대했고 휴대전화로 차량 화재 사건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녀온 뒤 아내는 나무를 캐기 위해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최 씨가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나온 5시 50분부터 차량에 불이 난 6시 50분 사이에 최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 즉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남편을 상대로 범행 장소와 그다음에 살해 동기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 씨와 가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간 고창 90호 해수욕장 호환 정비 사업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의 항의로 보수를 했지만 여전히 안전에 문제가 많아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단식으로 쌓은 돌 곳곳이 심하게 파이고 모양도 들쭉날쭉합니다. 돌과 돌 사이는 시멘트로 조잡하게 메웠습니다. 울퉁불퉁한 돌의 표면과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위험하기 짝이었습니다. 돌이 서로 규격도 안 맞을 뿐더러 이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손바닥 정도지 흉기예요 이게. 다른 종류의 돌로 쌓은 일부 구간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군산해양항만청은 27억 원을 들여 90호 해수욕장 1.3km 구간에서 호환정비 사업을 펼쳤습니다. 호환정비는 해안선이 침식되거나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비탈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인 만큼 주민들은 여러 차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보수만 이루어졌을 뿐 별로 나아진 건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깼거든요. 세대로 이렇게. 군산해양항만청은 더 이상 안전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설령 공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안전하지 않게 하진 않죠. 수십억 원을 들인 호환정비 사업이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주, 대구를 잇는 동서고속도로 가운데 경북 구간만을 5개 년 계획에 포함시켜 전라북도의 대응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 년 계획은 무주, 성주, 대구로 이어지는 86km 가운데 경북 구간인 성주, 대구만을 포함시키고 무주에서 성주를 잇는 61km 구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전북의 대응이 소홀하지 않았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놓고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큰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상풍력 발전이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을 가로막고 있지만 개발청이 실적을 내는 데 급급해 마구잡이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개발 공청회를 열어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이 공청회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레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후보들은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당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의원과 황주홍 의원, 그리고 손금주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잇따라 전북을 찾았습니다. 후보들은 전북의 예산과 인사차별을 줄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당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모레 열릴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20%를 합산합니다. 1인 2표제로 진행되는데 최고 득표자가 당 대표를 맡고 2위부터 5위까지는 최고위원에 임명됩니다. 이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유력한 당 대표로 거론됩니다. 박 의원은 특히 호남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해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 전북의 이익을 대변할지 주목됩니다. 예산도 균등하게 가져와서 균등한 그런 발전, 특히 기업을 유치해서 떠나는 호남이 아니라 사람 사는 호남을 만드는데 이번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고, 이와 함께 새로운 지도부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연대를 선택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를 주도하려면 반 전 총장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호남 정서가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의 제1당으로 거듭난 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국민의당이 모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호남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AI 확산을 막고 토종닭 농가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토종닭 21만 마리를 수매한 뒤 시장에서 격리합니다. 전라북도는 정읍과 김제 등 14개 농가에서 모두 21만 마리의 토종닭을 사들이기로 하고 우선 4만 7천 마리를 수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매 대상은 사육 81년 이상 된 토종닭으로 계열 농가의 물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배경을 따지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삼성의 새만금 MOU의 문제점을 조사할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위는 삼성 MOU가 어떤 의도에서 체결됐고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또 투자 철회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위 운영 기간은 6개월가량이지만 삼성의 고위 간부나 김완주 전 지사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어 활동의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직을 양보해 첫 번째 협치를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부의장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의장당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행정자치위원장직을 국민의당에게 양보했습니다. 더민주가 전북 도의회 의장단을 다른 정당에 양보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승자 독식주의가 아닌 타협의 정치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뇌찬
그러한 결정을 협치 차원으로 보고 의회 협치 또 집행부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기하는 데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석 분포는 더민주 의원이 28명, 국민의당 의원은 8명입니다. 더민주가 행자위원장을 양보함에 따라 도의회 의장단 분포는 더민주가 8석, 국민의당이 1석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부의장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더민주 소속의 강영수 부의장이 사직하면 부의장직까지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민주는 의장단의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협력과 협치 차원에서 행자위원장 자리를 국민의당에게 배려했습니다. 추후에 발생되는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반복되는 의장단 갈등을 풀기 위해 국회의 사례를 따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교섭단체의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8석씩 나누고 국민의당에게 2석을 줬습니다. 전북 도의회가 국회처럼 의석 수에 따라 의장단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의장단의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걷는 학교 운영 지원비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학교 운영 지원비 징수가 금지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 지원비를 교원의 연구비와 재수당으로 충당하지만 이는 법에 맞지 않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징수된 연구비와 재수당만큼 전북교육청이 학교에 지원하지 않아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학교 운영 지원비를 영양교사 충원이나 운동부 육성처럼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에 써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도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시설 개선비를 올해부터는 5세대에서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비의 80% 안에서 최고 2천만 원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 연안도로가 확장 공사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금강 하구뚝에서 군산 산업단지까지 바로 이어져 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해안을 따라 새로 연결된 도로를 시원스럽게 내달립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연안도로 확장 공사가 9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조금 시간 단축도 되고 또 도로도 좋아져서 괜찮죠. 어민들이 연안도로와 연결된 경포대교 아래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교량을 높여달라는 요구에 계획보다 4년가량 늦어졌습니다. 경포천 통항 선박의 규모와 높이를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 운행을 위하여 교량 높이를 조정하였습니다. 금강 하구뚝에서 산업단지로 곧장 이어지는 연안도로가 완공되면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도 줄게 됐습니다. 충남 장항을 잇는 동백대교와 연결되면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도 늘어나 도로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동백대교의 개통은 1년 뒤인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동백대교 군산 쪽 입구 땅속에 묻혀있는 15만 4천 볼트 지중선로 이설 공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안도로의 개통 효과가 높아지려면 동백대교의 조속한 완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황숙주 숭창 군수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통신사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해 1월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숭창 군수 전 비서실장이 받은 돈을 군수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 교수 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구원 인건비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5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고창 5cm, 진안 4cm 등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안 3에서 8cm, 내륙은 1에서 5cm입니다. 부안, 고창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과 함께 강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오후에는 도내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일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무주 영하 14도, 전주 영하 8도로 이번 겨울 들어 최대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hepherds, why